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이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80여일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야는 모두 그동안 숨겨놓았던 비장의 무기를 하나둘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 화, 수, 목 나흘에 걸쳐서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후보자들 한 1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4명으로 압축하는 예비 경선이 있게 되죠. 그 예비 경선을 통해서 결국 4명의 본 경선 후보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 경선 후보자 4명을 어떠한 식으로 선보일 것인가 늘 궁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보다 집중하고 실제 후보자 4사람, 본 경선에 오른 4사람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른바 1대1 스탠딩 토론이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 미국 선거 보면 1대1로 나중에 보면 민주당 후보 또 공화당 후보 트럼프와 바이든이 보면 1대1로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1대1 스탠딩 토론 회를 갖다가 한답니다. 그러니까 1, 2, 3, 4 4명이 각자 한 번씩 붙으려면 도합 6번의 스탠딩의 토론회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보면은 그 4명의 후보자 중에 누가 진짜 압도적으로 어떤 경륜을 보이고 또 보면은 상대방을 압도하는지 또 의외의 다크호스가 튀어나와서 잘 나가던 사람의 발목을 잡을지 흥미진진하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에서는 좀 우상호 의원이 이미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실제 보면 민주당 쪽에서 가장 눈길을 주었던 것은 그동안 박영선 장관입니다.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2011년에 한번 도전했다. 당시 박원순 무소속 후보에게 시민 경선에서 져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죠. 이 10년 만에 과연 박영선 장관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영선 장관이 좀 입장이 점점 묘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TV조선에 아내 맛에도 나오고 하면서 뭔가 의지를 보였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조금 어제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다 어느 시인의 시를 올려놓고 좀 부끄럽다. 즉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못한 부분에도 부끄럽다라고 좀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어제도 묘한 일이 하나 있었죠. 박원순 시장, 물론 박원순 시장은 이제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비서가 바로 그 피해자를 갖다가 이른바 이렇게 성으로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6개월인가 형이 떨어지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 재판부는 경찰도 검찰도 그냥 어물쩍 넘어갔던 박원순 시장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 박원순 시장의 그 비서 남성입니다. 그 비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때리면서 그 전제로서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 그 여성 피해자에게 이와 저와 같은 그야말로 참 입에 담기 참 부끄러운 그런 성추행을 했노라 라고 전제하면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어제 김재련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 경찰도 검찰도 어물쩍 넘어갔던 부분을 그래도 법원이 그나마 진실의 일단을 밝혀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어떤 위로가 되어서 참 반갑게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동안 집권 여당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쉬쉬쉬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의해서 박원순 시장이 그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진 마당에 사실은 지금 보면 현재 출마 선언한 우상호 의원이나 또 박영선 장관 전 의원이고 현재 장관이죠. 의원이나 누가 나오든
자칫 잘못하면 중도층을 갖다가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황태순 TV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동연 전 부총리를 갖다가 지금 비장의 카드로 꽂고 있다가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와요. 조만간 아마 박영선 장관은 계속 장관직을 하고 아마 김동연 전 부총리가 들어와서 이른바 친문과 당의 주류의 어떤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서 우상호 의원을 갖다 경선에서 꺾는 그런 대이변을 일으키는 가운데 나오게 된다면은 의외 다크호스, 의외의 강자로 부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도, 야도 각 당의 책략가들이 정말 머리를 어마어마하게 굴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02년에 대선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였습니다만은 2002년 초에 2001년 말 2002년 초까지만 해도 당시 새천년 민주당은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2001년 기억도 생생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2남과 3남이 다 감옥 갑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고 그야말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만은 2001년에 무슨 누구 게이트니 이용호 게이트니 정현준 게이트니 누구니 최규선 게이트니 터지면서 결국 2남인 홍업씨, 3남인 홍걸씨 다 감옥 가게 됩니다. 장남인 홍일씨조차도 몸이 불편해서 구속만 안 되었지 기소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이제 시간만 지나면 대통령 되는 것은 떼어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그 당시 민주당 책략가들이 만든 멋진 그림이 뭐냐 하니까 바로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당의 대통령 후보는 당의 대의원들 한 10,000명 가까운 대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죠. 그런데 그 당시 2001년 말에 당시 민주당의 책략가들이 만들어낸 국민참여 경선은 대의원 10,000명을 갖다 대폭 늘려 35,000명으로 늘리고 또 일반 국민 35,000명 즉 7만 명으로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토론을 통해서 또 그 자리에서 즉시 투표를 해서 그때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그야말로 이변과 파란의 연속을 갖다 만들어내었고 그 결과가 결국은 노무현 후보라는 그야말로 당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후보자를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바람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회창 대통령 후보를 꺾게 되죠. 이번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하는 본경선 4명의 후보자 1, 2, 3, 4 후보자를 갖다가 올려놓고 1대1 스탠딩 토론을 갖다가 하고 그것을 갖다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계속 보여줌으로써 관심 있는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대중집회 못합니다. 그럴 바에는 그야말로 SNS를 통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갖다가 계속 알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그 본 결과들이 다시 피드백되어서 각종 여론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의외의 이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천하의 역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다. 이 당시 4년 전이죠. 4년 전 그 당시 공화당 경선할 때 16명의 후보가 나왔었어요. 그때 1등은 잭 부시였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로 16명 중에 14번째인가 13번째가 트럼프였습니다. 그런데 1대1 토론 그때는 처음엔 다중토론이죠. 토론할 때마다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나중에 잭 부시마저 두 손 들게 되고 트럼프가 1등이 돼버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겁니다. 이번에 가정하여 나경원, 오세훈, 김선동, 오신환, 조은희 또 이혜원 누구 한 10명 나온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 컷오프 4명으로 컷오프 됐는데 거기에서 의외의 이변, 파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황태순 TV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럴 경우 사실 지금 후보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 갖고 서로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대표는 자칫하면 장외 구경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대표와 후보 단일화 갖고 미리부터 진을 빼고 힘을 빼느니 차라리 이와 같이 내부의 경선에서 붐업을 함으로써, 또 의외의 결과, 파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안철수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 때도 가정하여 그때 가서 여론조사 해봤더니 제가 참 좋은 예를 듭니다만은, 지금 보면 조은이가 제일 오세훈이나 나경원보다는 약하잖아요. 조은이가 예를 들어서 나경원을 꺾고 오세훈을 꺾고 이혜훈을 꺾고 조은이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장 이쪽 국민의힘 후보가 되었다 쳤을 때, 그때 아마 조은이의 지지율은 거의 30%, 국민의힘 모든 에너지를 한 몸에 받으니까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안철수랑 후보 단일화 하게 되면은 저는 조은이가 이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기에서 괜히 되지도 않을 거, 어차피 김종인과 안철수 두 사람 간에 이른바 개인적 사감에 의한 은원관계도 있는데, 이 문제 갖고 괜히 밀당하느니 지금부터 my way, 내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빚어지는 이 서울시장 선거에 원래는 자기 당원 당규대로 하면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낙연 씨가 어쨌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어물쩍 넘어가면서 후보를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강력한 민주당 지지층에서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승패를 결정하는 중간, 이른바 스윙보터, 흔히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이라고 하죠. 스윙보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고개를 돌리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김동연이라는 나름 굉장히 신화가 있는 그 인물을 내세우는 겁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충청도죠. 둘째, 덕수상고 나왔습니다. 덕수상고 나와서 국제대학이든가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그 사이에 공부하면서 이른바 주경야독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행시가 됐던 겁니다. 흔히 물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김동연 씨 지금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상고 나와서, 남들은 서울대 법대 나와서 서울대 법대 나와도 되기 쉽지 않다는 행정고시를 더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경제기획원 기재부 EPB죠. 그쪽 관료를 시작했고, 특히 보면 이 양반 같은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무조정실장 했는데, 그때 아들이 불의로 사망했죠. 그것도 알리지 않고, 어쨌든 뭔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06년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에 운명을 걸었고,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도 정치의 승부, 정치 생명을 걸고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때 여야 공이다 보면 기성 정치인들 갖고 서로 내부에서 네가 올리 내가 적합하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때 노무현의 열린 우리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초대 법무부 장관이죠. 기억도 생생합니다. 보면 보라색 스카프 휘둘러가면서 다니니까 그 사람은 원래 정치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똑똑한 여성 경기여고나오고 서울대 법대 나오고 판사하다가 초대 법무부 장관, 40대 법무부 장관 했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휘두르고 다니니까, 그때 도전하던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에 그 당시 보면은 홍준표 의원이다, 맹형규 의원이다, 이런 양반들, 서울시
의원들이죠. 현역 의원들이 서로 뭐 시장하겠다는데 아무리 1대1 대결 구도를 붙여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장의 카드로 박근혜 대표가 영입해서 투입한 게 바로 오세훈. 바로 오세훈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정치권에서 떠나서 무슨 청수 뭡니까 무슨 정수기라고 그러나요? 정수기 선전했고 하얀 옷 입고 정수기 선전하던 오세훈을 투입함으로써 강금실 바람을 덮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성 정치권에 많이 실증, 염증 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냥 자기 실력으로 상고 나오고 야간 대학 다니면서 행시해서 어쨌든 뭐가 스토리가 있는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되면 눈이 글로 쏠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공히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결국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대로 민주당이 30년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느냐 아니면 2022년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느냐 서로가 정치의 운명, 정치의 생명을 건 한판 승부이기 때문에 비장의 카드들을 갖다가 이제는 하나 둘 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